control this flame we started. You know I'll fire in my heart, yeah. 안녕하세요, 카이레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거의 국민차,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한 K5가 거의 풀 체인지업 되다시피 한 완전한 페이스리프트를 걸쳐서 거의 최고의 디자인으로 찾아온 그러한 모델인데요. 바로 2020년형 K5 1.6 가솔린 터보 가장 상위 등급인 시그니처 등급의 모델입니다. 이제 차량의 제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배기량 1600cc의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복합 연비가 한 13에서 한 14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연비 또한 상당히 준수하다고 또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차량의 신차 출고가가 시그니처 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천만원 정도 해요. 근데 현재 저희가 이 리뷰하는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부터 스타일 옵션, HUD 거의 K5에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이 아마 3,500 이상 정도 나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K5에서는 끝판왕 차를 가지고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를 보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사실 K5 거의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엄청난 파격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솔직히 디자인도 너무나 혁명적이었고, 기아를 진짜 한순간에 현대와 맞먹게 해주는 그러한 차량이었던 게 사실 K5인데, 요번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페이스리프트가 됨으로써 전면부 자체도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헤드라이트 쪽을 한번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정말 독특해요. 디자인 자체가 거의 날렵하다 못해 거의 날카로운 송곳 같다 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고, 요쪽 끝까지 이어져요. 헤드라이트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데, 거의 타이어의 한 반 정도까지 온다 라고 볼 정도로 라인을 되게 길게 뺐고, 지금 한 100c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차량을 라이트를 엄청나게 길게 빼줌으로써 차량이 공격적이고 날렵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차량 자체가 아무래도 쿠페, 스포츠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면부 이미지를 가져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일단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 차량은 특징이 뭐냐면 좁고 길게, 옆으로 길게 많이 디자인을 뺐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차가 더 낮아 보이고 더 빠르게끔 공격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게끔 차량을 만들었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쪽도 마찬가지로 되게 스포티함을 강조한 그러한 그릴 형태를 띠고 있고,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굉장히 낮은 스포츠형 세단에 너무나 적합한 설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차량의 사이드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라인이 확실히 스포츠형 쿠페형 세단답게 너무나 날렵하게 라인을 잘 뺐다 라고 보여지고, 저 B필러에서 C필러로 이어지는 저 떨어지는 라인 자체도 너무 낮아요. 경사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차체가 엄청 낮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바람의 저항도 덜 받고, 차가 요즘은 낮게 뽑는 게 추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잘 살린 것 같고요. 타이어와 휠 쪽을 한번 먼저 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시그니처 등급의 모델이고 스타일 옵션까지 추가가 되었다 보니까 코팅 자체도, 휠도 코팅이 되어 있어서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고급스러운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역시 시그니처 모델답게 피제로 타이어인 고급 타이어가 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잘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이 시그니처 트림이 아니라 가장 하위 트림 있잖아요. 기본 프레스티지나 노블레스 같은 모델은 요 하단 쪽, 사이드 미러 하단 쪽이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걸로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이그로시 처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요건 아무래도 시그니처 등급이고 요렇게 또 옵션을 추가를 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러한 걱정은 딱히 안 할 것 같고, 그런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위쪽을 플라스틱 처리를 해서 차가 되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한 이 차량의 사이드 쪽, 요쪽도 마찬가지로 원래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기본 등급의 사양 모델들은. 근데 요렇게 동일하게 또 튜닝을 해 줌으로써 차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러한 불만 사항은 요렇게 또 돈을 쓰면 해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도어 쪽 손잡이 라인을 봐도 너무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크롬과 이 차량 색상인 화이트의 투톤 조화가 심심하지 않게끔 포인트를 잘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라인 자체도 되게 세련되고 약간 수입차의 손잡이가 떠오르는 그 정도의 신경을 썼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국산차에는 사실 많이 없는 옵션인데, 터치식으로 문을 잠글 수 있고, 또 손만 갖다 넣으면 또 문이 열려요. 이렇게 손을 넣으면 문이 열리는 이러한 옵션이 사실 국산차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또 도입이 됐다는 게 너무나 편리하게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의 후면부 쪽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전면부의 그릴도 되게 좁고 길게 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좁지만 길게 빼서 약간 일체형 느낌으로 차량에 약간 좀 고급스러움과 좀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한 것 같고요. 이 차 자체가 되게 볼륨감이 있어요. 이 옆쪽에서 바라보는 이 차의 라인과 이렇게 딱 라인을 보시면 이 뒤쪽 라인이 굉장히 뚱뚱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쪽 라인이 굉장히 볼륨감 있다 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수입차에서도 많이 이러한 형태의 뒤쪽 라인에 신경을 쓰는데, 제가 보는 각도에서 이렇게 차량을 바라봤을 때 거의 앞이 안 보여요. 그만큼 여기 뒤쪽 필러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차량이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차량의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차량이 스포티한 거와 어울리게 이렇게 스포티하게 약간 듀얼 머플러로 양쪽으로 잘 뺐다, 무난하게 디자인을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렁크의 공간도 이쪽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공간이 얼마나 넓을지 적재 공간을 한번 봐야겠는데, 생각보다 트렁크의 공간은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렁크 공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적재 공간은 이런 중형차 치고는 상당히 넓게 잘 뽑았다. 되게 쿠페형 세단이라고 해서 엄청 트렁크 공간도 좁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은 것 같고요. 차량의 도어 쪽도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모델답게 굉장히 소재가 다양한 걸 볼 수 있죠. 뭐 위쪽은 우드로 처리하고 이렇게 뭐 크롬 이런 가죽 부분도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잘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또 파워 윈도우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보통 운전석 조수석까지만 파워 윈도우가 돼서 원터치 형태로 창문을 열고 닫는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운전석 쪽만 되어 있는 차도 많은데, 요거는 전자석 4자리 전부 다 창문을 그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이런 소재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마감을 잘 처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량에 이제 내부에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 일단 키를 한번 먼저 보시면 역시 변형된 신형 기아의 키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드 쪽에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차량의 핸들은 요즘 스타일에 맞게 너무 동그란 스타일보다는 약간은 납작한 이러한 형태의 핸들도 괜찮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핸들에 들어가 있는 옵션은 뭐 블루투스 조절할 수 있는 스피커와 뭐 반자율 주행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또 있는데, 이런 소재들은 살짝은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아무래도 가장 상위 등급인데 이런 것들도 마감 처리를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을 또 보시면 뭐 트렁크 여는 버튼, 차선 이탈, 뭐 여타 다른 거와 다름없이 이러한 옵션들은 또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 이러한 소재가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차량이 정말 소재를 곳곳이 이것저것 많이 사용했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잡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솔직하게 어디는 우드, 어디는 크롬, 되게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어요. 계기판 쪽을 보시면 미래지향 쪽으로 디지털 계기판으로 잘 시인성 좋게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이어지는 일체형으로서 약간 차량이 더 쾌적해 보이고 커 보인다 라는 느낌도 들고, 아무래도 더 세련된 느낌을, 요즘은 이렇게 일체형을 하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K5에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센터 패시아 라인도 되게 설계를 잘했다고 보여져요. 되게 편안해 보여요. 일단 이거는 각도 자체가 너무 많이 제 쪽으로 틀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영상에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진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약간 아예 각도가 틀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를 참 많이 배려를 한 차량이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여지고, 이런 그 송풍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이런 것들도 다 터치형으로 되게 터치감도 좋게끔, 역시 국산차의 장점은 또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 차가 동급 모델인 소나타와는 또 다른 게 기어 노브가 약간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줘요. 솔직히 요즘은 기어 스틱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버튼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추세를 잘 따라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량의 전반적인 인테리어나 옵션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나 편리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그 별개의 옵션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현재 들어가 있어요. K5에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노라마 선루프도 개방감이 진짜 뒷자리 끝까지 이어질 정도로 너무나 넓고 쾌적하게 잘 되어 있고요. 위쪽 라인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신형차들과 걸맞게 그냥 전반적으로 무난한 디자인으로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등을 키면 또 은은한 하얀 색깔 빛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화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저녁에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이나 옵션, 편의사항 같은 것들 자체가 너무나 완벽하게끔 요번 K5는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뒷자리 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좌석과 동일해요. 그냥 우드 처리, 크롬 처리 모두 동일한데, 그냥 뭐 별다른 옵션은 없고 창문 닫고 여는 버튼과 이렇게 또 열선 시트까지는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라인을 보시면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통의 이제 도어 쪽 손잡이 쪽과는 약간 라인이 다른데, 이게 아무래도 차가 쿠페형이다 보니까 약간 문이 좀 멀 수도 있어요. 제가 팔이 긴 편인데도 문을 닫을 때 이렇게 좀 멀리 뻗어야 되는데, 이쪽을 잡고 닫을 수 있는
이러한 또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차들은 차고를 굉장히 낮게끔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C필러를 많이 죽여서 뽑잖아요, 차 자체를. 그래서 차고가 솔직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머리가 닿을랑 말랑할 정도인데 키가 아주 크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겠지만 웬만한 성인 남성들까지는 무난하게 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고요. 제가 좀 놀란 점은 이 실내 공간 자체를 되게 넓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중형차잖아요. 근데 사실 그랜저급과 비교를 해도 별다른 손색이 없을 정도로 뒷자리에서 탔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실내 공간을 널찍하게 잘 뽑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시트 자체도 되게 편안한 포지션으로 장거리 운행에도 절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또 착자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K5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모델과 마찬가지로 정말 실망을 시키지 않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동급 모델인 뭐 소나타, 그 다음 뭐 쉐보레, 말리부 같은 차종과 비교를 했을 때 저 같으면 고민도 없이 K5를 고려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관적으로나 내부적인 디자인들이 너무나 완벽했다. 그 다음 편의사항들도 너무 훌륭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사실 이 모델이 말이 많잖아요. 1.6 가솔린 터보는 어울리지 않는다, 엔진이. 그런 말들이 참 많은데 주행 영상을 못 찍은 점이 살짝 아쉬워요. 하지만 좀 신차 모델이고 또 따로 보험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행 영상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디자인적, 외적 모습이 거의 뭐 쿠페형, 세단, 스포츠카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날렵하고 스포티하게 잘 뽑은, 요번에도 참 기대에 미치는 그런 완벽한 차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K5 모델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주행이 가능한 차량, 그러한 차량들도 저희가 또 섭외를 할 거니까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레디였습니다. Savannah, I'm coming home, Savannah. We'll never be alone, Savannah. The beauty of the world, Savannah.